자, 보죠. 그 366페이지. 그 원리 그 고정이자율하고 변동이자율이 있어요. 그죠? 페이지 366.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요즘 요 문제도 이자율을 한 개로 묶기도 하지만 사이사이 섞어서 내버려요. 시험을 좀 크게 묶었어. 되나요? 내기 때문에 답으로는 잘 걸린 거예요. 지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쉬운 거기 때문에 좀 봐주셔야 돼요. 자, 쉽다니까 좀 미안합니다. 술 안 잡고 어려워 죽겠는데 뭐 자꾸 쉽다니까. 그죠? 내 그 말은 몇 번 반복이 되면 쉽다 이 말입니다. 처음 할 때는 뭐 영어도 어려운데 안 그래요? 그치? 이런 건 나중에 좀 정리해뒀다가 나중에 틀리면 아깝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출발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원래 고정이자율밖에 없었어요. 뭐요? 고정이자율 요밖에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변동이자율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자, 이자율이 금리 같은 말이에요. 이 고정금리는 만기가 만약에 10년 같으면 몇 년요? 10년 같으면 우리 보통 이 취급하는 게 보급자라는 거 이런 거 취급 안 합니다. 10년 같으면 이거는 계속 뭡니까? 10년 동안 똑같은 이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자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변동금리는 금리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게 변동금리란 말이에요. 거기는 항상 기준은 은행 측이에요. 어디요? 은행 측이에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은행 측 기준이에요. 은행 측 기준이에요. 은행에 가면 그 한국은행의 통지에 의해서 이자율 결정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 결정 지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한국은행에 뭐 한다고요? 한국은행 있죠? 규제 하에서 이자율 결정 지침이 있어요. 되나요? 그 지침에 따라서 이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내가 돈 빌려오잖아요. 빌려면 우리 투자론에서는요. 이거는요. 투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불렀어요? 투자론에서는 이걸 요구수익률 맞나요? 요구수익률. 투자 내부에서 구하는 것은 기대수익률. 이는 투자는 외부에서 구해주는 거니까 외부가 누구예요? 은행이잖아요. 은행의 이자율 결정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냥 외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은행이 볼 때는 이게 수익률이잖아요. 은행이 볼 때는 맞나요? 수익률이에요. 이자가 이 말이에요. 이걸 요구 수익률 쓴 거예요. 투자론에서는. 그럼 이걸 결정할 때 은행은 보통 세 가지 합으로 결정을 해요. 그 하나가 뭐요? 실질 이자율이에요. 뭐요? 실질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에요. 이는 은행 측에서 이거는 실질이자율은요. 자금 조달 금리를 말해요. 뭐요? 자금 조달 금리를 말해요. 은행도 돈을 빌려와가지고 뭐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얘가 이게 뭐 있다 이게요? 얘가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거예요. 뭐요?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은행도 예금자 돈 빌려와서 또 빌려준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은행 중에서 자기 빌려온 만큼은 받아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연 3% 같으면 이걸 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나요? 한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한 거 빌려간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다가 두 번째 위험 할증률을 얻는 거예요. 뭐요? 위험 할증률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은행 측의 회수 불능 위험이에요. 원리금 회수 불능 위험. 원리금 회수 불능 위험 이런 거예요. 그 은행 측에서 원리금을 제때 회수하기 어려워서 손해보겠다 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에 커질수록 이것도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요게 커져도 요게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이게 우리는요. 부두산 담보기 때문에 제일 큰 게 이게 뭔가 하면 이게요. 바로 대부 비율이에요. LTV 뭐요? LTV가 올라갈수록 어느 쪽에서는 회수불능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더 높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금리는 올라가겠죠. 맞나요? 그 말이에요. 앞전에 했죠? 대부 비율. 이게 만약에 해보니까 이게 연 5%예요. 몇 프로요? 5%예요. 이걸 더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주로 요거 위주로 보면 돼요. LTV. 왜 우리는 부동산 담보니까. 예를 들어 이게 개인 신용 담보 같으면요.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더 올리잖아요. 그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더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바로 어떤 건요? 앞에 예상 인플레율이에요. 뭐요? 인플레율. 그래서 누구나 인플레율만큼 받아야 자신의 실질 소득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예상 인플레율이에요. 예상 인플레율이에요. 이걸 같은 말로 인플레 할증률이라 쓰기도 해요. 할증률 쓰기도 해요. 이것도 인플레 위험을 감안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예를 들어서 연 2%였어요. 몇 프로요? 그럼 은행에서는 결국 얼마 된다고요? 세 개를 합치니까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 정했단 말이에요. 그 만기가 10년 같으면은 요 10%가 그대로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요? 만기까지. 이게 바로 고정이자율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만기가 10년 같으면은 요 사이는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먼저 선이자가 결정되는 게 선이자 결정, 이자는 후지급이에요. 그죠? 이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항상 위험한 거는 뭐가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한 거는 항상 뭐가 위험하겠어요? 요게 위험한 거예요. 요게 항상 위험한 거예요. 요게. 요거는 한번 결정되면 이거는 그대로 가요. 이거는 차입자마다 다른 거예요. 뭐요? 이렇게 한번 딱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게 항상 위험한 거예요. 왜? 예상이니까 그래요. 만약에 실제 인플레율이 만약에 한 4년이 지났어요. 뭐요? 지나니까 실제 인플레율을 보니까 이게요. 한 평균 보니까 이게 이게 5%예요. 몇 프로요? 5%예요. 그럼 은행에서는요. 지금 현재 요걸 지금 현재 뭐요? 예상한 게 요 값이란 말이에요. 뭐요? 그럼 은행에서는 결국 실제 인플레를 예상하기를 2% 예상한 거예요. 자, 실제는 5%였는데 맞나요? 그 사실 요걸 반영했다면은요. 요걸 정확히 예상했다면 은행은요. 5% 했어야 됐어요. 맞나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은행 쪽에서는요. 10%가 아니라 사실 뭡니까? 13% 받았어야 뭐예요? 은행은요. 실질 자리 유지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은행은 고정금리다 보니까는 뭐예요? 올리든 못 올리는 거죠. 10%밖에.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가요? 여기에 포인트예요. 이 말을 고정금리를 정했을 때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으면 이 말이에요. 뭐요? 높죠? 높다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한 거예요. 뭐요? 못한 인플레율이 발생한 거예요. 얼마 발생한 거예요? 연 3% 맞나요? 그럼 고정금리를 하면은 요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딱 요만큼 은행은요 실질 소득이 적어져요. 맞나요? 그래서 은행은 자기가 예상 못했기 때문에 이때는요 은행 측이 뭘 보고요? 손실을 보고. 누가요? 그대로 차입자가 더 줘야 되는데 13%가 아니라 10은 주기 때문에 차입자는 이득을 보는 거예요. 맞나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참고로 이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 지금 빌리면 얼마 줘야 된다는 뜻이죠? 13%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요, 앞에 빌리기 때문에 10% 주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지금 빌리면 뭐요? 시장금리가 13%죠. 이 말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쓰기도 하는 거예요. 뭐요?
맞나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참고 예로요. 만약에 시장 금리가 지금 빌리면 우리 내려가가지고 지금 빌리면 뭐 한다고요? 7%에 몇 프로요? 그럼 인하돼 버린 거예요. 이러면은요, 오히려 대출자가 이익 볼 수 있는 것이 보여요. 맞나요? 그 다소 차입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요? 만기 전에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만기 전에. 이게 일명 바로 뭐예요? 이게요. 차입자는요, 중도 상환을 해버려요. 맞다고요? 차입자는 중도 상환을 한다는 거죠. 상환을 해본단 말이에요. 자, 중도 상환이 조기 상환이라는 거예요. 만기 전 상환. 뭐요? 조기 상환을 해버려요. 그럼 결국 차입자는요, 7%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예전에 빌렸던 종신은행에 이 은행에 잔금을 갚아버려요. 그럼 결국 은행 갈아타기 해버리죠. 그럼 결국 이 은행은요, 결국 이제 받은 돈으로 다시 빌려주면은 이제는요 7% 빌려줘야 돼요. 맞나요? 그럼 결국 은행은 뭐 하는 거예요? 고객만 뺏기고 이제는 똑같이 7%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문에 이때는 또 은행은요 조기 상환 위험을 은행 측이 부담해야 돼요. 뭐가요? 왜? 차입자는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좀 그걸 억제할 목적으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해요. 하는데 그 조기 상환 수수료는 얼마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조기 상환이 유리할 것 같으면은 차입자 그대로 실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뭡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은행은 애를 먹고 금리가 내려가도 애를 먹는 게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고정금리는 대출 이후에 모든 위험 부담을, 금리 위험 부담을 대출자가 다 부담해야 돼요. 누가요? 대출자가 이런 손실 다 부담해야 돼요. 이게 고정금리의 제일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요 손실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려고 뭐 한다고요? 만들어진 게 변동금리예요. 뭐요? 그러면은 은행 측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뭐 하려고? 이게 전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다? 변동금리라는 거예요. 그럼 변동금리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다? 은행한테 유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변동금리는요, 은행 측이 선호하는 방식이 되어버려요. 그죠? 이거 한번 봐두셔야 되죠. 왜? 고정금리를 하면 무조건 은행이 위험을 다 부담해야 되니까. 그 위험을 차입자에게 뜨는 게 만들어진 게 변동금리니까. 차입자는 은행은 뭘 선호한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짜임새는 같아요. 같은데 변동금리는 좀 금리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두 번째 그럼 변동이자는 뭘까 이 말이에요. 이자율은요 지금 요 두 개를 묶어요. 요 두 개를 묶고 만든 게 바로 1, 2, 3 묶은 게 이게 바로 이게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여기다 요걸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 변동금리에서는 위험 할증률을 여기서는 그냥 가산금리라 부를 뿐이야. 더한다 해서 가산금리. 그래서 여기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는 거예요. 요 가산금리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위험 할증률이에요. 이게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럼 이 차입자 같으면 결국 이게 뭐다? 이게 지금 이수 본다면은 연 3%다 말이에요. 얼마요? 요거는 연 5%. 5%죠? 5%예요. 그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리스크 스프레드예요. 똑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요 기준, 기대는 지표 금리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두 개 중에 한 개를 택일 해야 돼요, 은행에서는.
하나가 뭔가 하면 CD금리라는 거예요. 뭐요? CD금리. 이게 일명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이래 보면 돼요. 이게 은행에서 본다면 이게요. 어음과 비슷하게 보면 돼요. 어음과 비슷하게 보면 돼요. 선이자 공제한 어음이라 보면 돼요. 앞에 얘기했지만요. 실제로 시중은행이요. 한국은행 가가지고 돈 빌리기 어려워요. 한국을 잘못 갔다가 개마트지 맞아요. 너한테? 한국 종시한테. 왜냐면은 은행에서는요. 자체적으로 기불준비금을 확보해야 돼요. 해가지고 좀 많이 빌려오면 뭡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준비금을 준비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계속 한국에 찾아오잖아요. 그럼 한국은한테요. 신용 등급이 떨어져 버려요.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이 양도성 예금 증서 이걸 갖다 뭡니까? 이걸요. 한국은에서 받아와요. 이걸 받아온단 말이에요. 양도예금 증서 받아와요. 이게 만약 지금 현재 10억짜리, 이게 만약에 이게 10억짜리예요. 뭐요? 근데 지금 현재 요 자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요. 3개월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요? 은행이. 그 받아온 요 증서를 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발표하는 뭐요? 그 금리 있죠. 그걸 적용해야 돼요. 해가지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큰 법인들 회사들에 가면 단기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기 자금.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3개월만 이용할게. 맞나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이게 10억 같으면요. 10억에서 3개월 이자를 선공제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선공제했을 때 예를 들어 그게 1,000만 원 같으면요. 얼마? 말 그대로 9억 9천만 원을 뭡니까 받아오는 거예요. 주고. 되나요? 얼마 받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한테 10억짜리 증서를 주는 거예요. 주고 자기는 받아오는 얼마 받아온다고 이제 뺀 거. 공지한 거예요. 9억 9천을 받아오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증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3개월 때 누구한테는 뭡니까? 10억을 주는 거예요. 은행이. 되나요? 3개월 때 만기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는 저 회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그 증서 주면 돼요. 나중에 그 증서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한다고요? 그 은행이 10억 준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게 바로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거예요. 그게 금리를 누가 정한다고요? 저거는 한국에서 정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때 당시마다. 이게 바로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증서를 팔아볼 수 있다는 거죠. 양도.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선공제한 엄과 비슷하다 보면 돼요. 맞죠? 만기가 정해지니까. 이걸 보면 돼요. 요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한다고요?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 전화하겠어요. 그게 좀 코픽스라는 거예요. 뭐요? 코픽스. 그럼 이거는요. 한국에서 발표하는 거라면 한국에서 정하는 거라면 이거는 은행연합이 보면 돼요. 은행연합. 뭐요? 은행연합이라고 보면 돼요. 연합. 그래서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 요 중에서 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요 기준금리를 택일하면 돼요. 은행에서. 되나요? 둘 중에 하나를. 이게 또 문제됐던 게 이거예요. 그럼 고양이 앞에다가 생선을 탁 주면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고양이가 똑똑하다고? 고양이가 갖다 주면 고양이는요. 먹으라고 주는 줄 알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콜? 그죠? 뭐 고양이가 강아지도 아니고 안 그래요? 강아지도 먹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은행 연합에서 해놔놓으면 이걸 인정하면요. 당연히 한국 은행은요 어느 쪽에 유리하게 해놔야겠죠. 안 그러죠? 유리하게 정하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MB 때까지만 해도 이걸 못 쓰게 했어요. MB는 항상 요걸 쓰게 했어요. CD금리를. 되나요? 그럼 이거는 모기로는 못 쓴다 이 말이야. 되나요? 이거 쓰겠단 말이야. 근데 또 박근혜 정부 들었으면서 이것도 또 인정해 준 거예요. 뭐더요? 참 가슴이 넓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너무 그냥 일반 서민들 너무 불리하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말이 많다는 거예요. 뭐요? 그럼 좀 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연합에 맡겨버리면 당연하게 뭐 이거는 유리하게 정하겠지,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참 많아요. 많이 사고 쳤어요. 사고는. 한두 사고 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개 중에 한 개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결정해요, 이거. 그럼 은행이 당연히 이걸 하겠지,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요 기준금리 발표할 때, 그게
보통 3개월짜리, 보통 6개월짜리, 9개월짜리가 있어요. 3, 6, 9 나가요. 월이 나가는데 보통 물론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뭡니까? 누구요? 대출자료 확보할 목적으로 좀 잡아주겠죠. 그죠? 우리가 집 사러 가면요. 우리는 항상 불량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은행 보통 주로 3개월 잡아버려요. 몇 개월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할 때 이자율을 3개월 미만은 못 잡게 해놨어요. 그럼 3개월이 제일 짧아요. 몇 개월이요? 그럼 이게 이자율 조정 주기라는 거예요. 뭐요? 조정 주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요? 3개월, 주로 6개월, 9개월 있는데 은행은 주로 뭘 잡겠어요? 이거 잡으려 하겠죠. 짧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뭐요? 집 살 때 필요하면 주로 변동금리 같으면 주로 이게 3개월 보면 돼요. 콜? 일반 은행에서는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자율 조정 주기마다 금리 바꿔가는 겁니다. 그럼 3개월 같으면은 3개월마다 금리 바꿔 나가는 게 요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때 변동금리를 볼 때요.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이게 5%예요. 몇 프로요? 요거는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정해지면 요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딱 볼 때요. 뭐요? 볼 때 현재 시점에 대출 시점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요. 이게 2%라는 게 몇 프로요? 2% 같아요. 그럼 2%에다가 요 5% 한단 말이에요. 요게 맞나요? 요 같으면은 5% 돼요. 다음에 얼마 되는 거예요? 변동금리는 7%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3개월 경과 후에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요 3% 되는 거예요. 몇 프로요? 되면 일단 또 좋아요. 그럼 뭐 된다고 얘는요? 8% 돼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일정하다 하더라도 뭐요? 한데 요게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바뀌어가면은 그대로 뭡니까?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뭐가요? 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시험 한 번씩 보면요.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하는 변동금리에서 CD 금리를 변동금리로 기준금리 정하는 변동금리에서 CD 금리가 상승하면 정반대로 변동금리는 하락한다. 틀렸죠? 그게 답이었어요. 예전에. 이런 간단한 기본적 문제 안 그래요? 요새 더해지는 거니까 요거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겠지 안 그래요? 그런 게 이제 보면 자꾸 외우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뜻만 하면 될 거 안 그래요? 그래서 외우려면 뜻이시라고 돌아가면 하면 돼요. 그 짜임새를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뭐요? 저게 짜임새니까. 또 한 번 앞에 나온 게 있었어요. 2년 전에. 여기 이제 나온 게 이게 복수 정답이었어요. 출제원이 미스한 거예요. 변동금리는 뭐요? 변동금리는 CD금리 어디서 결정된다. 맞나요? 아니에요. CD금리와 위험할증률 합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미스했던 거예요. 그때 이것도 틀리겠다 해가지고 답 2개 보기로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CD금리는 기준금리에 불과한 거고 저기에다가 가상금리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콜? 그럼 기준금리 그 자체가 변동금리 아니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왜 이건 이제 우리가 출제비율이 미쳤다 볼 수 있지만은 어떤 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건 맞죠? 일정하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건 맞죠? 근데 우리가 달라지니까 봐준다 되는 거예요. 왜요? 정확한 뜻은 2개 합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요게 OS도 결정은 되는 거니까 안 그래요? 되는데 하도 출제위원들 시험 치는 응시자들이요. 한테 모인 사람 달라지니까 그냥 저것도 인정해 준 거예요. 2개 복수 응답으로. 되나요? 요즘은 그 공법 이런 게 있죠. 공법 이런 거나 중개사법은요. 좀 오류가 올 수 있어요. 복수 응답이. 왜 그런가 하면요. 대학 교수들은요. 유리에 잘 민감 안 해요. 그 공법 교수들은요. 이론에 약간 강하지 유리는 별로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리 바뀌잖아요. 공법에 개정이 되면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못되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또 중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사법도요. 교수가 안 내요. 우리 중개 협회했죠. 그거 낸단 말이에요. 내다 보기 바뀌어버렸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안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바뀌는 것들. 이제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이론가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안 그래요? 바뀌는 건 낸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론가이나 민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일자로 시험 쳐놔놓고 2개 봐주겠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그 봐준 그거는 봐준 거는요. 옛날에는 한 2사람들하고 시험 다 내버렸어요. 몇 사람요? 2사람. 그러니까 민부에 한 2사람. 걔네들 시험 다 내버렸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래 안 내요. 요즘은요. 각 부분마다 전문교수가 들어가요. 출제위원이. 부조학과에 가면요. 부조산 금융론 교수도 있고요. 부조산 투자론 교수도 있고요. 부조산 경제론 교수가 있어요. 따로 이 책에 따로 이게 되나요? 그럼 각각 교수한테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각각 전문가들한테 되나요? 그 의뢰하면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안 그래요? 실수할 수 있는 폭이 작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옛날 부도 박사를 해서 옛날 금융도 박사도 있는데 그 사람 다 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수요 공개 실수해본단 말이야. 그래요? 지금은 각 분야마다 의뢰하기 때문에 그 실수가 많이 안 나와요. 되나요? 이제 그런데 일자가 너무 많이 불합격해가지고 점수 작을 때는 좀 봐주는 게 있어요. 한두 개씩. 되나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잘 안 봐주려 합니다. 왜인가 하면은 그 한 개를 봐주면요. 합격생이요. 10,000명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 사이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개에 엄청 몰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보면요. 2차는 합격인데 1차가 모자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봐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전체 최종이 나버려.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안 봐줄래 해요. 어떻게 그러더라고. 우리 저기 뭐니까 저 원장님 그러대. 원장님 지금 나 경기부터 하잖아. 그 지적법. 한 개 봐줬다 한테 지적법. 2차에서 한 개 봐줬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따가 그거요. 합격한 사람 다 맞춘 거죠. 다 맞춘 거래.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거였다고. 쉬운 거는 봐줘 한 개씩. 해줘봤자 1,000명 정도 안 되니까. 근데 어려운 것들은 안 봐줍니다. 어려운 것들 봐주면요. 엄청나게 합격해버려요. 안 그래요? 왠가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걸 한두 개 실수하는 거지. 쉬운 거 맞추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다 이걸 왜 봐도 모르겠어. 그게 다 맞춘 걸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운 계산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한 개 봐줘버리면요. 엄청나게 합격해버려요. 차이가. 안 그래요?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론과 민법에서는요. 유행을 바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개가 딱 모자란데 그러면서 한 개가 복수정답이나 모두 정답이 나올 거라 보고 왔잖아. 한 개 모자라게 했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역시 올해 하나도 봐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035를 해갖고 올랐는데, 이제 올랐는데, 그거는 한번 우겨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빈틈이 생기면. 안 그래요? 많이 우기면 또 봐줄 수 있는 그 확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려주는 거지. 애만 공부한 사람들이 봐도, 학생 봐도 뭐요. 이거는 봐줄 게 아니겠다. 대충 안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근데 자기도 가슴이 아프니까 따져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결국, 변동금리에서 볼 때, 변동금리는 뭐요? 주로 CD나 코피스는 뭐다? 변동금리의 기준금리입니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게요. 그럼 변동금리는 결국 3개월 단위로 금리를 바꿔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볼 때요. 요 고정금리하고요. 뭐요? 장금리 이제 같은 말이죠. 하고 변동금리를 한번 봐봐요. 봐요. 예를 들어서 차이가 이 대출 시점을 볼 때요. 예를 들어 고정금리가 만약에 연 10% 같으면요. 몇 프로요? 변동금리는요. 한 연은요. 8%로 쓰다는 거예요. 몇 프로요? 요게 더 높단 뜻이에요. 고정금리가. 대출 시점에는 이게 더 높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요. 3개월마다 금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개월만 인플레 예상하면 돼요. 몇 개월만? 3개월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고정금리는요. 만기가 10년 같으면 10년간 인플레 예상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럼 당연히 은행에서 볼 때 10년간 인플레를 예상할 때 은행은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을 항상 생각을 두는 거예요. 맞나요? 은행이 위험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이럴 수 있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뭐요? 예기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은행에서 좀 금리를 높게 잡아버려요. 뭔다고요? 이해갑니까? 은행은요, 절대 그 사람들은요, 손해 안 보려는 사람들이에요. 뭐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을 항상 염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변동금리는 잘못 좀 해도 3개월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좀, 그 실질적 가까이급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항상 대출 시점에는 뭐다? 고정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되나요? 요것도 한번 체크해 두셔야 돼요. 뭐요? 높다. 그죠? 이건 어려울 필요 없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요? 고가 높다. 뭐요? 원래 견고할 고자, 일정한 고자인데 그냥 이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높을 고 생각하세요. 뭐요? 고가 높다. 옛날에 이거 다 써주니까는 연세가 한 50 넘어가는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요. 몇 살? 연세가 50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옆집 오빠가 옛날에 까만 모자에다가 높을 거 달고 다녔는데 뭔다고요? 고등학생이라고 뭐라고? 높을 거. 그냥 고가 높다 생각하면 돼요. 되나요? 고가 높다. 이걸 이제 지금 현재 정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니까 그 366에 고정이자율이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이는 뭔다고요? 전체 대출 기간이 10년 동안 최초에 약정된 요 이자율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상치가 포함되는 건 다 명목이라 보면 돼요. 뭐요? 예상치가 없는 건 실제지만 예상은 다 뭐요?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냥 뭡니까? 그럴 것도 하고 명목적 잡은 거란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변동금리도 명목이에요. 왜? 3개월 정도 예상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자, 독일화 적용된다. 그럼 밑에 고정금리 하에서는 인플레에 따른 이자의 위험을 대출자가 전체로 부담해야 한다. 맞나요? 누가 다 부담한다고요? 전부 다. 대출자가 누구라고요? 은행. 대출자, 대출기관, 은행.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게 뭐예요? 요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지금 은행에서 빚준다면 얼마 받겠어요? 이걸 고려할 거니까 13% 맞나요? 그럼 시장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종전에 빌려줬던 은행은 그대로 10%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오르지 못하고. 그럼 지금 빌려주면은 13%인데 예전에 뭐요? 은행들은 그대로 10% 받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말을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뭐요? 시장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익은 고스란하게 뭐요? 대출자의 손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차이가 얼마요? 13%와 10 차이가 3%지. 맞나요? 3% 이거잖아요. 지금 빌려주면 13%. 예전에 빌려줬으니까 10%잖아요. 그 차이가 뭔다고요?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아진 3%이 말이에요. 예기치 못한 인플레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하지 말고 항상 그림 보고 보란 말이에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말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했잖아요. 실제 인플레,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 높게 되면 또 예기치 못한 인플레 발생하면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뭡니까? 혹시 잘못하고요. 뭐요? 약정된 대출금리보다 고정금리보다 뭐요? 현재 시장금리 높게 되면 그 차익을 해버리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말 바꾼단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요즘은 이런 내용들을요, 최신의 유학 같은 박사들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요, 옛날 교수가 많이 쓰는 말들이고, 되나요? 요즘 전문 애들이, 유학 같은 애들은요, 이런 말을 많이 써버린단 말이에요. 써버리니까 요즘 전문 애들 들어가면요, 똑같은 말인데 위험한 거예요, 안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옛날에 나왔던 내용들은요, 옛날 교수가 썼던 말들이야. 늙은 사람들 썼던 말, 늙은 교수가 썼던 말이고.
지금 최근에 애들은요, 나이가 40대들은 팔팔해요. 뭐 하다고요? 30대, 40대들은 팔팔해, 그 애들은. 그래, 그 애들은요, 고사용어 쓰기 싫어해요. 미국 유학파 있는 애들은요, 영어 그대로 그려서 그래요. 영어 그대로. 맞나요? 여기 말이 편찮아, 사실은. 대출 시점에, 약정되었던 고정금리보다 현재 시장금리 올라가면 이게 사실 더 이게 정확한 말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이런 말보다는. 안 그래요? 그래서 써버리니까 오히려 옛날 책에 어전해갖고 공부하던 수험생들은 오히려 저는 이 말 써버리면 나중에 더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쓰고 있는 이 애들 전문에 쓰고 있는 책들은 이렇게 말 써버려요. 되나요? 말 표현이. 그럼 그 애가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말 써버린다고. 그럼 시험 치는 사람들 볼 때는 뭔다고요? 처음으로 말이지. 안 그래요? 뜻이 같은데. 요즘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갈래요. 출제위원회. 왜? 소송 생기면 말 많거든요. 그 몇 분 받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나이가 그래도 맹색이 50 넘어가가지고 학장급인데 대학 전임 교수가 시험 잘못했다고 쪽 다 팔아봐. 얼마 쪽팔려. 안 그래요? 잘 안 들어갈래 해요. 요즘 말도 많고. 안 그래요? 안 들어갈래 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칠 때요, 야, 문제가 좀 고급화되어 있다, 좀 계산 좀 어렵다, 이런 말들은요, 어렵다는 말들은요, 젊은 88 애들 들었다 봐야 돼. 뭐라고요? 이해가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반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이 말이죠. 금리가 내려가면. 맞나요? 7% 떨어지면. 차입자는 뭔다고요? 조기 상환을 요구하게 되어 역시 위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자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구한된 게 바로 뭐다? 변동금리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즉 이때 뭐랬습니까? 융자 상환 도중에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는 기존 융자를 조기에 상환해버리고 재융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은행 측에서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래서 차입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재율이 나오면 그대로 실행한다, 이 뜻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나요? 그 말이에요. 말 뜻이 어렵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고 내년 10월 27일까지 하면 돼. 언제까지만? 연습해가지고. 근데 이 말들이 학자 쓰는 말 좀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요. 이게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 내 것으로 소화되기까지는 원래 좀 어려운 거예요. 되나요? 이게 다 쉬운 말로 될 것 같으면 다 합격해버리지. 안 그래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뜻 자꾸 보면서 이해돼요. 다음, 이제 변동이자율 나왔어요. 요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떻게 매겨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손실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전가가 뜨는 길 목적으로 만든 게 변동금리인데, 이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말이에요. 밑에 뭘 써놨어요?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계속 변동하는 형태로서, 바꿔줘요. 변동. 그 변동이에요. 형태로서 대표적으로 CD, 연동주택대출과 코픽스 연동주택담보대출이 있다. 그럼 이때 CD나 코픽스는 뭐다? 바로 이거는요, 기준금리 또는 지표금리예요. 되나요? 기준금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 연계해가지고 바꾼다 해서 연동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뭔다고요? 여기에다가 연계하여 변동한다 해서 연동. 되나요? 요게 바뀌면 요것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연동, 그 말이에요. 즉 변동이자율 저항 대부는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대출자 누구? 은행으로부터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융자 제도이다. 즉 종래의 고정이자율 저항 대부 방법에서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하던 것을, 약점을 어느 정도 차입자에게 뜨는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은행이 좋아하는 제도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초기 이자율 해놨어요. 초기 이자율은 융자 당시 시장 상황과 장래 이자율을 예상을 해서 결정한다. 예상. 맞나요? 결정하고, 그 다음에 초기 이자율은 상환 기간 동안에 이자율 변동이 없는 고정 이자율 융자보다는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말이 뭐예요? 결국 변동이 낮고 고정이 높다, 이 말이죠. 고가 높다. 맞나요? 고가 높다, 이 말이에요. 저걸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정해지는 게 뭔다고요?
보통 기준금리에다가 주로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근데 기준금리를 주로 뭐 쓴다 했어요? 주로 밑에 보니까 쭉 보니까 그 두째 줄에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율과 몇 개월? 3개월 단위. 원래 3개월, 6개월, 9개월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3개월 많이 써요. 은행들이. 되나요? 와 뭐요? 코픽스. 되나요? 이걸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행 연합에서 하는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자,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란 대출기관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무기명,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기명 정기 예금 증서로서 이자는 발행 시 선지급하고 만기의 정상의 액면금액만 지급되는 예금 증서이다.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0억짜리 같으면은 10억짜리 증서는 뭡니까? 은행이 누구한테요? 그 돈을 빌려주나 뭡니까? 차입자한테 주고 은행 그 법인에 주고 1,000만 이자 빼고 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기가 딱 되면은 뭐요? 4개월 때 되면은요 그대로 뭘 한다? 10억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 공지하고 돈을 갖다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 뜻이에요. 다음 자 예금증서의 만기는 보통 30일 이상 주로 270가 쭉 났고요. 그러면 270은 얼마요? 1, 2개월 3일 볼 때 3, 9, 27, 약 9개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예금증서는 그 예금증서는 제일 짧은 게 뭐다? 보통 한 달. 제일 긴 게 주로 뭐요? 9개월. 근데 보통 이걸 할 때는 주로 3개월 이상이 해야 되니까 3, 6, 9가 가능한데 우리나라 주로 3개월만 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코픽스는 국내 뭐요? 주로 9개 은행이니까 뭔다고요? 은행연합. 되나요? 몇 개 은행? 큰 은행도 몇 개? 9개니까 은행연합에서 정한단 말이에요. 제공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 조달 비용 정수를 말한다. 쭉 돼 있고요. 뭐 나왔고. 그죠? 결국 은행연합에서 정한다 이 말이에요. 한 개 아니고 9개 은행들이. 되나요? 연합적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잘 쭉 돼 가산금리는 돼 있고요.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 정주기 있습니까? 돼 있고요. 주로 일반적으로 뭐 쭉 뭐 했어요? 뭐 3개월 쭉 노는데 주로 우리나라 주로 뭘 쓰고 있다? 주로 3개월 단위로 많이 쓰고 있다. 되나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월부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 이거는 참고로 보시는데 이게 이름만 왔어요. 월부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상환이고 이자율 상환은 이자율의 상환이에요. 이때 변동금리를 해버리면요. 시디금리가 쭉 올라가 버리면요. 차입자의 금리가 엄청 올라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상권에서는요. 금리를 통제한단 말이에요. 주택 같은 거 할 때는. 만약 이자율 상환을 9% 적어놓으면 몇 프로요? 9% 적어놓으면은 요 두 개를 정했을 때 9% 초과하면 9% 이상 9%보다 초과돼 못 받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9% 초과하는 것을 못 올리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자율 상한이라는 게 상한. 뭐요? 이자율 상한. 그럼 이자율 상한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되나요? 그게 주로 어디 쓴다고요? 변동금이 쓰는 거예요. 되나요? 주로 차입자 보호예요. 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밑에 그런 그대로 창을 보시면 되고. 다음 넘어가면 그 가격 수준 조정당 있습니까? 368에 있습니까? 요거는 가입표. 되나요? 가입표. 요 가격 순조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미국에 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것은 못 내게 돼 있어요. 되나요? 나와도 답도 아니다. 저 밑에 참고 있습니까? 코픽서.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요건 보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거는요. 혹시 그 부도학과 그 금융학 박사 따라하면 한번 공부하면 돼요. 되나요?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은 그냥 홍보 정도만 내는 거지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뭐 요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해가죠? 그래서 책은 이제 이게 할 수 없는 게 한번 하도 이게 뭐예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질문하지 말고 책 읽어보세요 하고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 동영상 등을 찍으면요. 우리 학원에
이거 말고 저 위에 쪽에 이 책 가지고 동사 찍으면요. 학원 안 가고 동사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그럼 그 사람들이요. 질문을 해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결국 강사들이 다 써줘. 이거 또 컴퓨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그냥 보고 읽고 그냥 말하고 해 놓은 거예요. 되나요? 이런 거는 별도 공부하면 안 됩니다.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그죠? 그 문제 한번 봐보세요. 참 많이 놓은 문제인데. 보입니까? 틀린 거. 이런 것들이 기출 문제예요. 이런 내용들은 기출 문제들 한번 쫙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뜻을 이해해버리면 그냥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계약을 당시 약정한 금리로 대출 계약을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가 원리금 상환하는 방식이다. 뭐요? 그러니까 약정된 금리로 간다 이 말이죠. 한번 딱 정해진 금리로. 그러니까 10% 금리가 정해지면 만기까지 계속 10%쭉 간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다음 변동금리 대출은 사전에 약정된 방법으로 일정 기간마다 이 기간 뭐겠어요? 이자율 조정 기간 맞나요? 주기마다 금리를 조정한다. 대출 기간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쳤다 그죠? 대신 뭘 좋아한다? 아 변동금리지. 답 3번이지 뭘.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뭐요? 식을 많이 이런 문제 많이 놓으면은 그게 학교로 시면 쉬웠다 하는 거예요. 되나요? 이렇게 많이 놓으면 그게 학교로 시면 쉬웠다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준 거잖아. 그죠?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이 뭐요? 저 고정금리. 약정 이자 고정금리입니다. 보다 낮아지면 이 말입니다. 낮아지면 뭐요? 이거죠? 고정금리, 약정 고정금리는 10%였잖아요. 지금 얼마? 7% 낮아지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뭐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 마음이 유인. 마음이 뭐냐고요? 유인. 마음. 우리 유인이라는 말 많이 써요, 안 써요? 응? 얘는 집에 가고 싶은데 저 아줌마가 내보고 술 먹자고 유인을 하네. 술 먹자는 마음을 유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요? 유인한다. 어디 가자고 유인한다. 맞나요?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마음을 끌어당기는 게 유인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요 사람을 하여금 7% 은행에서 빌려와서 요거 갚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그게 실행돼 버리면은 은행은 뭔다고요? 조기사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콜?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 뜻이에요. 자 됐고요. 유인이 생긴다. 맞나요? 하고 싶어 마음이 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뭐요? 약정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 말이죠. 아 지금 빌려주면 13% 받을 거 15% 받으니까 은행의 수익성은 떨어지는 거지. 맞나요?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책들이요 써놓은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맞나요? 자꾸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뭐요? 칠판 읽고 보고 한번 읽어보라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 나중에 말 바꿔놔도 나중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지 말고 아 저게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뜻을 이해해버리라는 뜻이에요. 저런 것들은. 그래야 나중에 자꾸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외워놓으면 자꾸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잘 해놔놓으면 뭐요? 다음에 할 때는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복습. 그러니까 집 혼자 부르는 동안 같이 복습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그 370페이지에 보면 기타 저당 대부 있습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7번까지. 몇 번까지요? 뒤에 7번까지. 옆에다가 가입표. 가입표. 볼 필요 없다. 되나요? 볼 필요 없다. 이제 저당의 부산 정권이에요. 요거는 놔두시고 뭐요? 놔두시고 이 뒤에 거 나중에 이제 그대로 개진도 되고 바뀌는 것들이고 좀 그한 것들을 보면 돼요. 되나요? 보험으로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쭉 넘겨가지고 그 앞에 이제 나머지 다 파손되는 것들이니까 좀 수월다 이 말입니다. 뒤에 거는 수월한 것들이에요. 저 페이지 그 491페이지
뭐가 보여요? 감정평가 있나요? 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되나요? 이 감정평가가 보통 시험 치면 요즘은 약 7문제예요. 몇 문제예요? 7문제예요. 근데 이 감정평가가 또 여러분들이 또 처음 보는 용어들이라 좀 용어가 새로워요. 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용어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 감정평가 파트가 엄청 두껍죠? 그죠? 그래서 총 7문제 보면 돼요. 몇 문제요? 근데 다음 주 오실 때, 제일 뒤에 632 있죠? 있나요? 부터 641까지. 그게 뭐예요? 감정표현은 규칙이죠? 요걸요, 이렇게 한다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잘 떼면 이게 떼져요. 이거 딱 제낀 다음에 잘 떼면 이 떼진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쁘게 딱 떼가지고요. 호지게 또 딱 찍어가지고. 되나요? 찍어가지고 가져와요. 홀. 여기서 시험에 5문제가 나와요. 요 규칙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감정평가는요. 감정평가 규칙을 보면서 책을 봐야 돼요. 거꾸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책에 있는 내용들은 뭐요? 규칙이 없는 것들은 무시해도 좋아요. 규칙 있는 거 위주로 해야 돼요. 지금 왠가 하면 이게요. 지금 현재 이 감정평가 편만큼은요. 부다 박사가 안 내요. 지금. 한국 감정원에서 내요. 한국 감정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감정평가를 신나게 공부했는데 시험장 가보니까요. 답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건 모의고사하고 달라요. 이건 지금 현재 한국 감정원에서 내기 때문에 요 감정 규칙 있죠? 요대로 공부해야 돼요. 여기도 뺄게요. 되나요? 그럼 책대로 공부하면은 시험 안 나와요. 콜? 규칙대로 내야 돼, 규칙대로. 그 규칙을 그대로 뺏겨본다 봐야 돼요. 되나요? 이 규칙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이게, 3년 전에 이게 대폭 개정이 돼버렸어요, 이게. 개정이, 규칙이. 그래서 나중에 잘 떼가지고, 딱 해가지고 갖고 오라고요. 항상 꽂고 다야 돼요. 그걸로 정리해야 돼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